안녕하세요. 소호쿨극장의 재미있고 기이한 옛날 이야기입니다. 신랑을 일찍 여의고 졸지에 청산과부가 된 가난한 여인이 뒷마당 채소밭을 일구다가 보물단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배고프다고 징징대는 두 아들이 눈에 밟히지만 결국에는 보물이 아이들을 망치고 말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보물을 파내는 대신에 돌멩이라 여기고 그대로 둔다는 것으로부터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옛날에 남편을 병으로 잃고 슬하에 어린 두 아들만 둔 젊은 여인이 있었다. 남겨놓은 재산이 한 푼도 없어서 바느질품과 빨래품을 팔아서 겨우 생계를 유지했다. 살림이 궁색하여 아침 먹기에도 바빠 저녁거리를 생각할 수 없을 정도니 아이 둘은 늘 배고프다고 칭얼거렸다. 가장이 없으니 머리 위에 초가지붕을 몇 년이나 잊지 못해 사시사철 낮에는 해가 밤에는 달과 별이 그대로 보였다. 집은 육각현 아래에 있었는데 마침 뒤쪽 마당에 채소밭을 일굴 만한 터가 있었다. 채소를 심어서 팔면 생계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여 여인이 밭에서 호미질하는데 갑자기 쨍그랑 소리가 났다. 살펴보니 호미가 돌에 부딪혔는데 돌이 평평하고 널찍한 것이 다듬이돌 모양을 하고 있었다. 호미로 그 옆에 흙을 살살 파내고 돌을 들어 올려보니 아래에 커다란 항아리가 있었는데 놀랍게도 항아리 속은 가지가지의 보물로 가득 차 있었다. 순간 여인은 털썩 그 자리에 엉덩방아를 찍고 말았다. 조금 있으니 하늘이 샛노래지더니 가슴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다. 한식경이나 그러고 있었을까? 정신이 들자 여인은 급히 덮개돌을 얹고 다시 흙을 덮어 묶고는 밟아서 평평하게 했다. 다행하게도 아무도 본 사람이 없는 것 같았다. 여인은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다. 저 보물을 팔면 불쌍한 내 새끼들 하루 세끼 고기 반찬에 쌀밥을 배 터지도록 먹일 수 있을 텐데. 사흘 밤낮 정신줄을 놓고 허둥거리다 마침내 결심했다. 그냥 두기로.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않았으니 누구도 몰랐다. 살림은 여전히 궁핍했지만 있으면 먹고 없으면 굶으면서 두 아들을 제대로 가르치는 데에 온 정성을 다했다. 저녁 먹고 내일 아침 떼거리가 없을 때면 부지중에 보물단지 생각이 났지만 커가는 아들들을 바라보면서 참았다. 때로 빨랫줄에 걸린 이웃집 남정네 옷을 보면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났고 옆집에서 부부싸움을 하면 오히려 부러워하면서 들끓는 피를 감당하지 못해 허벅지를 꼬집어가며 꼬박 밤새는 날도 있었지만 아이들에게 부끄러운 어미가 되지 않으려고 이를 악물고 견뎠다. 다행스럽게도 아들들은 옆길로 빠지지 않았고 차례로 뜻한 바를 이뤄 문필의 여유가 있었고 도리와 체면을 알았다. 아들들은 어느 사이에 이서배의 아름다운 자제가 되더니 각각 재상가의 겸종이 되었다. 정신이 맑은 데다 일처리에 영리하며 문필까지 뛰어나니 주변의 모든 사람이 두 아들을 총애하거나 좋아했다. 얼마 안 있어 형은 해청의 서리가 되고 동생은 호조의 서리가 되니 가정 형편이 조금 여유로워졌다. 자식들이 지위와 명망이 높아질수록 한 분 계신 어머니를 지성으로 봉양하니 이제는 늙어버린 여인의 입가에 미소가 떠나지 않았다. 손자 역시 7, 8명이 되었는데 혹자는 명문가의 겸종이 되고 혹자는 숭례문 밖 칠패시장에 나아가 상인으로서 제 몫을 다했다. 하루는 여인이 자손과 며느리들을 불러 모으더니 보물을 묻어놓은 후원으로 데려갔다. 흙을 파고 뚜껑을 들어 단지 속을 보여주니 모두 놀랐다. 큰아들이 물었다. 어머니, 여기에 보물이 묻혀 있는 것을 어떻게 아셨나요? 노모가 대답했다. 내가 30여 년 전에 채소밭을 일굴 요량으로 땅을 고르고 호미질하는데 이 덮개돌이 드러났다. 흙을 파내고 덮개돌을 들고 안을 살펴보니 항아리에 보물이 가득 차 있었다. 그때는 살아나갈 방도가 너무 막연해서 이걸 팔면 부자가 되고 팔자가 필 것이라는 유혹이 너무 강해서 참기가 힘들었다. 그러나 너희는 아직 강보에 쌓여 있었으니
지각이 부족한지라 그렇게 하면 안정되지 못한 습관이 들어 부잣집 모양만을 보고 세간의 어려운 일들을 제대로 알지 못할 터였다. 어릴 때부터 호의호식해서 배고픔과 추위를 알지 못하고 사치스러운 습관만 키우고 교만한 품성을 배양한다면 어찌 머리를 숙이고 물어서 배우겠으며 스승의 학업을 따르려 하겠느냐. 주색에 탐닉하고 온갖 잡기에 빠질 터였다. 그래서 보물을 돌멩이라 여기고 다시 묻었다. 너희들이 배고픔과 추위가 우려할 만한 것이며 재물이 아까운 것임을 알게 하고 잡기에 미칠 겨를이 없게 하려 했다. 또 감히 주색의 뜻을 두지 않도록 하여 공부에만 힘쓰고 부지런히 생업에 열심히 종사하게 하려 했다. 다행스럽게도 이제 너희가 성공했고 나이도 들어 각자 할 일이 있고 가업에도 조금 여유가 생겼으며 입지도 단단해졌다. 그러니 보물을 파내어 써도 사치하거나 낭비할 걱정은 없는 듯하고 밖으로 나돌 우환도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구나. 그런 고로 너희가 이것들을 팔아 일용에 보태도록 하려 하느니라. 이로부터 차차 보물을 팔아 수십만 전을 얻어 마침내 큰 부자가 되었다. 늙은 여인은 선한 일 베풀기를 좋아해서 배고픈 사람은 먹여주고 헐벗은 사람은 입혀주었다. 친척 중에 가난한 사람이나 혼례나 장례를 치르지 못하는 사람이 있으면 모두 넉넉하게 도와주었다. 또 겨울이 되면 버선 수십 벌을 지어서는 들고 나갔다. 맨발로 다니는 거지가 있으면 반드시 버선을 주었으니 대개 엄동설 안에 가장 견디기 어려운 것이 엄발이기 때문이었다. 또 친지 집들을 돌아다니며 빈궁한 자의 급한 일을 도와주고 초가지붕을 잊지 못한 사람은 이어주고 기와집 기와가 무너진 사람에게는 다시 고칠 수 있도록 주선한 다음에 그 값을 치러주었다. 여인은 나이 90이 될 때까지 병 없이 살았는데 어느 날 밤에 자다가는 조용히 세상을 버렸다. 두 아들도 각각 70이 지나자 설이 직무에서 물러났다. 벼슬은 동지에 이르렀고 3대가 관직에 추증됐다. 그 뒤로 자손이 대대로 번성했으니 혹자는 묵과에 급제하고 혹자는 주부나 찰방을 역임했으며 혹자는 군문에 오래 있으면서 첨사나 만호를 지내기도 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용어 설명에 올리겠습니다. 육각현은 현재 서울의 인왕산 기슭 피룬대 옆의 고개를 말합니다. 식경은 한 끼 밥을 먹을 잠깐의 시간을 말합니다. 남정네는 여자들이 사내를 가리켜 이르는 말입니다. 이섭에는 서리 즉 아전의 무리를 말합니다. 겸종은 사대부 등의 집안일을 관장하거나 관료나 상인의 행차에 수행하며 시중들던 하인입니다. 요즘 말로는 집사가 될 것 같습니다. 해청은 조선시대에 대동미와 대동목, 대동포 따위의 출납을 맡아보던 관아입니다. 1608년인 선조 41년에 만들었다가 1894년인 고종 31년에 없앴다고 합니다. 호조는 고려와 조선의 행정기관입니다. 육조의 하나로 호국, 공납, 조세 및 국가 재정과 관련된 부분을 담당하였다고 합니다. 강보는 포대기입니다. 덮고 깔거나 어린아이를 업을 때 쓴다고 합니다. 동지는 조선시대의 중추부에 속한 종이품 벼슬입니다. 하지만 직함이 없는 노인에 대한 존칭으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서는 후자의 뜻입니다. 추증은 종이품 이상 벼슬아치에 죽은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에게 사후벼슬을 주는 것입니다. 또 공로가 있는 벼슬아치가 죽은 뒤에 그의 품계를 높여주는 것도 말합니다. 둘 다 일종의 명예직입니다. 주부는 조선시대 문서와 부적을 주관하던 종육품의 관직입니다. 찰방은 각도의 역참 일을 맡아보던 종육품 외직 문관의 벼슬입니다. 첨사는 절도사에 속한 진에서 수군을 거느려 다스리던 군직입니다. 종산품 무관 벼슬입니다. 만호는 각도의 여러 진에 배치한 종사품의 무관 벼슬입니다. 참고문헌 및 출처 설명에 올리겠습니다. 이강옥 교수가 옮긴 청구야담 중에 늙은 과부가 은항아리를 파내어 집안을 일으키다를 인용 참고했습니다. 그리고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 사전에서 단어 몇 개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국립중앙박물관의 누리집에서 기사와 사진을 참고했습니다. 또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한국콘텐츠진흥원, 문화콘텐츠닷컴, 한국민속대백과사전 그리고 한국학중앙연구원 등의 누리집에서 기사와 사진을 빌렸습니다. 위키백과와 나무위키의 기사와 사진, 그리고 조선시대 화가 김홍도, 신윤복, 김준곤, 김득신, 성엽의 그림 몇 점을 빌렸습니다. 또 현대화가 김기창의 그림도 빌렸습니다. 그리고 크라우드픽의 사진도 빌렸습니다. 소쿨 극장입니다. 다음 주 화요일 10시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